오늘은 회계사에 대한 어떤 카더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좀 댓글들이나 여기저기 좀 보다 보니까 많이들 어떤 오해를 하고 계신 듯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는 그런 오해들이 어떤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계사 하면 파트너 빨리 될 수 있고 돈을 쓸어 담는데, 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파트너가 빨리 될 수 있다? 나름 맞는 말이에요. 일반 기업, 대기업 임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의 한 20년 정도를 다녀야 되는데, 빅펌 회계법인 파트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년 정도면 달 수는 있죠. 아니면 로컬 회계법인 쪽에 합류를 해가지고 거기 파트너가 되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이른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로컬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파트너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빅펌에서는 어떤 파트너를 시켜줌으로써 고액의 월급을 주고 많은 일을 시키는데, 로컬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파트너를 이제 등기를 시켜주는 거죠. 등기를 시켜주고 월급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파트너가 여러 명 있으면은 어떤 공동 사장, 이걸 독립채산이라고 하는데, 파트너 한 명 한 명이 다 어떤 하나의 사장이다, 로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로컬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이 파트너가 우리 법인에 영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으면은 나이나 어떤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근속연수나 이런 거에 크게 상관없이 파트너를 시켜주고, 그리고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서 로컬의 파트너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법인도 돈을 그거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굳이 오랜 기간 근속을 해야만 파트너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죠, 로컬에서는. 그래서 파트너를 나름 빨리 될 수는 있긴 하다. 근데 돈을 쓸어 담는다? 글쎄요, 이거는 연봉이 좀 높은 직업이긴 하지만 회계사 연봉은 요새 구글 쳐보면 쫙 다 나오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 돈을 쓸어 담으려면 글쎄요, 근로소득자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이런 직업이 과연 얼마나 될지. 파트너가 된다고 해도 바로 은퇴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돈을 주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쓸어 담는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두 번째, 조직 분위기가 회계사는 되게 자유롭대. 글쎄요, 이거는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회계사라는 어떤 사람들 성향 자체가 자유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일의 방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회계사는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서 고객사에 가서 일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일을 할 때는 딱히 터치를 안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죠. 왜냐하면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내 프로젝트에서 같이 일을 안 하면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같은 팀, 같은 본부라 하더라도 그냥 명목상으로 그렇게 같은 팀, 조직 내에 있는 거지만 나랑 같은 프로젝트에서 일을 안 하면은 거의 마주칠 일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회계법인 내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프로젝트를 돌아다니다가 중간중간에 기간이 좀 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회계법인 내부로 들어와서 일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좀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어느 조직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하 관계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로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자유로운 분위기, 이런 거는 사실상 없지 않나. 다 통제가 있고, 그리고 팀으로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 맡은 역할, 임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위기,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자, 세 번째, 회계사가 되면은 경영 경제 전문가가 될 수 있어 라는 어떤 생각? 글쎄요, 이런 거는 되게 좀 막연한 생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업무를 하면은 근데 어떤 그런 거시적인 경영 경제 전문, 거시적인 그런 느낌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맡은 그 회사를 진짜 뜯어보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어떤 경제 경영 전반적인 그런 시각을 갖게 된다? 그런 걸로 트레이닝을 받지는 않는다. 그런 게 요구가 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맡은 회사 그 업무를 정해진 시간 내에 퀄리티 있게 끝내는 이런 자질이 더 요구가 되지, 경제 경영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회계사라는 직업은 회사들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즉 일감을 따와서 이걸로 수행해서 먹고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하는 게 중요하지, 경영 경제에 대해서 어떤 얼마만큼의 거시적인 안목, 비전, 이런 거를 갖고 있는지 여부는 직접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거. 회계법인은 무슨 어디 경제연구원, 경제연구소 이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경영 전문가가 되려면 어디 무슨 경제연구소라든지 이런 데로 가는 게, 석사까지 해서 석사 박사 해가지고, 아니면 경영학, 경제학 교수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사와 경제 경영 전문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물론 업무를 하다가 보면은 어떤 회사에 대한 설명 같은 걸 해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거에 있어서 경영 경제 지식 같은 거를 쌓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식을 간접적으로 습득을 할 수 있겠지만 회계법인은 회계사들이 경영경제 전문가가 되도록 트레이닝을 해주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업무 자체도 경영경제 전문가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회사의 니즈를 해결해주는 게 회계사의 어떤 본연의 업무다. 감사 보고서, 감사 의견을 낸다든지 재무 용역 같은 걸 하면은 회사가 원하는 대로 시스템을 설계한다든지 엑셀 프로그램을 짜준다든지 아니면 세무 업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가 원하는 최선의 어떤 절세 전략을 짜준다든지 이런 업무가 본연의 업무지 경제 경영 전문가 이런 막연한 그런 타이틀과는 회계사는 거리가 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내용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